자,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2차 전지랑 전기차 관련 최신 뉴스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전기차를 사시거나 저랑 1도 관련 없어요. 제가 그 기업, 관련 기업들한테 뭐 받는 것도 없어요. 내가 차라리 받고 이런 거 하면서 욕 먹으면 상관도 없지만 1도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봤을 때 이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산업인데 정부에서 보조는 정말 우리끼리 표현으로 개뿔도 없고요. 그죠? 보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정말 지원도 잘 안 해주고 해외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산업은 지원해주는데 지원도 없고 그리고 지원도 못 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속된 표현으로 진짜 잡스러운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들이 진짜 화나서 쓰고 자기들 내피셜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 못 봅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고요. 뭐 방산이든지 조선이든지 아니면 아니면 반도체든지 반도체도 제가 싫은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별 듣고 싶지 않으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한참 2차 전지 핫할 때 진짜 핫할 때 한참 막 에코프로 그룹도 날라갈 때 제가 그때 전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조금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반도체 매수하시라고 했다. 욕 엄청 먹었어요 그때. 근데 그 이후에 반도체 날라갔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냥 그게 싫습니다. 뭐 너무 불확실한 그런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괜히 그것 때문에 시장을 밀어버리는 게 싫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2차전지 쪽으로 많이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팩트를 몇 가지 준비했으니까 내용 쭉 들어주시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반토막이실 거예요. 힘드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몇 가지 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망가지지 않는 이상 그냥 버티는 게 맞아요. 힘드셔서 버텨야 됩니다. 원래 주식 쉽지 않아요. 마이너스 40% 50% 저도 있고요. 뭐 수십 년 동안 한두 번 그런 게 아닙니다.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마음에 장착을 하고 시작하십시오. 자, 첫 번째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사실 저 오늘 이 얘기 오늘도 준비했고 어젯밤에 한국글로벌마켓에서도 했죠. 그리고 잠시 후에 머니플러스에서도 이 얘기 똑같이 할 거예요. 제가 3번을 일부러 할 건데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방송이 제일 좀 깊게 하겠죠. 왜냐하면 제일 길기 때문에. 자,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이제 배터리 세액 공제 AMPC라고 하는데 이거를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불과 몇 주 전에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완전 급락이 나왔거든요. 막연하게. 근데 제가 그때마다 방송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확정된 거 아니고 트럼프가 그 해당 지역에서 이번에 선거를 이겼고 그 해당 주지사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공장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우리 기업들한테 이제 이빠른 소리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게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 그럴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기사는요 전부 다 AMPC 없어질 거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기억하세요. 트럼프는요 바이든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사업가예요. 사업가한테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사업을 10년 넘게 했는데 사업가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뭔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카드를 딴 걸 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지만 그걸 좀 양보하고 딴 걸 더 받아냅니다. 협상이란 걸 해요. 근데 정치적 협상과 사업가 협상은 완전히 결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세액 공제 AMPC를 없애겠다는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많이 눌렸어요. 마이너스 30%던 것들이 마이너스 40% 50%가 됐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예요. 전기차 배터리 세액 공제 폐지를 권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종목이랑 종목 기업이 뭐 관련 업종을 다 밀려났는데 이런 기사 나온데 가지고 그 종목들이 단기에 급등해서 올라올 것 같아요? 안 올라온다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와요. 지금 이쪽으로 안 하고 매일 무슨 양자 컴퓨터 단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반도체나 뭐 2차전지 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 이슈 때문에 난린데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매번 확정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되게 시장을 밀어버리고 관련 업종을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게 되게 꼴보기 싫다는 거죠, 진짜. 네, 진짜 말해요. 진짜 맞아요, 저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내용이 보니까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환경 검토를 완화하고 오히려 전기차 인프라를 빠르게 허가를 내야 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담았다. AMPC 폐지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전기차 인프라, 이 충전소 인프라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를 빠르게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봐가지고 이게 관련 업종을 트럼프가 날리려고 하는 겁니까? 트럼프가 뭐 보조금 없앤다는 하는 거? 보조금 없애야 돼요. 보조금 언제까지 받을 건데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보조금을 없앤다고 하는 게 되게 좋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만큼 2차 전지나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스스로 자생할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 받을 건데 공짜 돈을.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가격 떨어져가지고 이제 전기차 가격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중국에서 비아디는 2천만 원, 3천만 원대짜리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온대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기차 가격 사실 떨고도 상관없는 그런 입장이 됐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전기차 캐즘이 거의 끝났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 그 오히려 이런 지원책들이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참 이게 좀 그래요. 좀 진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2019년 기준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산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도 거론되고 있다. 그죠? 일론 머스크 형님 돈 제대로 썼죠? 돈 제대로 쓰고 본인이 얻어갈 거 다 얻어가고 주가도 급등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얻어가요. 이게 베팅이에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의 로비고.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가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죠. 비아디 국산보다 수백만 원 낮춰 덤핑.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되게 좋은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가 비아디한테 상계 관세를 검토하겠다. 이거 검토로만 끝내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이 같이 중국 대중국 제재에 나서자라고 이제 했을 때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 캐나다는 그냥 바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토하겠다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진짜로. 라인을 쓰려면 진짜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차, 기아차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제 비아디가 이렇게 싼 거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기차는요, 중국 자국의 보조금을 가지고 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2, 3천만 원짜리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중국에서 만약 보조금 끊어버리잖아요. 2, 3천만 원짜리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중국은 보조금 끊잖아요. 전기차 기업의 95% 이상이 망합니다. 비아디나 몇 개 빼고는 다 망할 거예요. 겨우겨우 지금 숨쉬고 있고 겨우겨우 지금 이제 호흡기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 장벽 높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사업 보호해야 돼요. 옛날에 못 이러다가 우리나라 쫄딱 망한 사업 뭐 있습니까? 태양광이요. 태양광 옛날에 중국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기업 보호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얼마나 많이 지금 힘든 시간 겪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자국산업 보호를 왜 안 하는데 이걸 보호무역이라고 한다? 아니지. 보호무역과 자국산업 보호는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보호해야 돼요. 중국 같은 애들한테는 특히나. 말이 안 되잖아요. 쟤들 항상 모든 산업에 들어오면요, 항상 저렇게 자기들 살과 피를 깎아가면서까지 이런 출혈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시장 다 엉망진창 정말 개판을 만들어 놓고 지들이 다 먹어가는 거죠. 태양광 그랬잖아요. 미국이 태양광을 왜 중국한테 뺏겼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되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제재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중국한테 다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뺏겼잖아요. 지금 관련 기업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상계관세 검토? 아니? 빨리 이거 시행을 해야지. 들어오기 전에. 비아디 이미 지금 우리나라 뭐 한성자동차인가 거기랑 지금 연결해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다 정해졌어요. 상계관세 빨리 해야 됩니다. 때려야 돼요, 관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자, 근데 뭐 중국의 비중이 커가지고 상계 신청 여부도 미지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안 그러면 현대기아차 진짜 우리나라에서 먹힙니다, 진짜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제발. 자, 그리고 중국의 흑연업계, 중국 흑연 최대 920% 관세 부과야. 미국의 흑연업계. 예, 이런 내용 나와야 되죠. 자, 근데 요 내용 보면은 밑에 보면 또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고율의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에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는 물론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 등 한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딱 끝내면은 하하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배터리 보면은 소재 관세 부과 후에 동맹 협상 계획. 이게 기사가 항상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부과. 요 뒤엔 안 나와. 트럼프 팀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까지만 나와. 근데 뒤에 후 동맹과 협상 계획 이게 안 나옵니다. 실제로 예전에요. 트럼프 1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철강 관세를 때렸습니다. 25%. 그때 당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난리였거든요. 1기 때. 지난번 1기 정권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25% 관세는 사라지고요. 철강의 수출량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미국의 철강 산업을 좀 보호한 쪽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관세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우방 국가들과는 언제든지 이런 협상을 할 게 이제 열려 있고, 혹시 이런 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준다거나 공장을 지어준다거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일본이 진짜 가끔 전 되게 부러운 게, 트럼프 2기 딱 들어서니까 지금 아키에 전 그 아베 총리의 부인께서 또 넘어가셔가지고 지금 총리가 좀 되게 인기가 없으니까 넘어가가지고 트럼프와 식사하고 바로 지금 총리랑 연결까지 시켜버리고, 그리고 손정희 회장도 바로 넘어가가지고 바로 거기다가 막 백몇십 조 꽂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일기 때 그렇게 해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도 이런 액션이 필요해요.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가만히만 있잖아. 진짜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만큼 선물을 주면은 그만큼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무도 협상 테이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관세는 얻어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분명히 잘 이끌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자, 두 번째, 시장의 신용 융자 잔고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비율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일단 위에 거는 지난 11월 20일 날 딱 한 달 전 방송에서 제가 신용 융자 잔고를 보여드릴 때, 그때 당시에는 고객 예탁금이 49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52조, 한 3조 늘었죠. 그리고 이제 신용 잔고가 그때 16조 7,129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5조 4,800억, 한 1조 3천억 가량 지금 좀 신용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지난번 10월 11월 달, 밑에 거는 이제 어제자 기준. 근데 이제 17일이면 플러스 2일 보통 나와야지 나오기 때문에 날짜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19일 거는 이제 그 이틀 전 거를, 보통 이제 우리 결제일이 2일이니까 플러스 2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이 조금 다른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11월 19일 기준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비율이 33.43%였는데 지금 29%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 28.3%까지 내려왔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0%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제가 지난번에 안정권은 20%대, 경계권은 30%대, 위험권 40%대 넘어가면 무조건 조정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20% 후반대라도 20%대라고 인정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29.45%로 안정권인데, 어제도 시장을 좀 때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나오는 지표를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밀리지 않았을까, 20%가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신용이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만큼 좀 지수가 치고 올라갈 때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